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그 관련 사업비 관련 비리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입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그 용역업체 선정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원가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떤 조합도 이거를 하지 않고 묻지마 계약을 물량 내역도 제시하지 않고 제목과 돈만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합별로 산정의 근거 자체를 제시 안 하다 보니까 뭐 엉망진창입니다. 뭐 이렇게 조합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거기에 개입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이 외부 용역업체가 보기에 이 조합이 얼마만큼 많은 이익이 날 거로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 자체를 제멋대로 책정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엄밀히 보면 어떤 경우에도 남는 이익이 조합원한테는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반영된 계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성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조합이 얼마 남을지는 외부 업체들이 다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제멋대로 책정해서 이미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딱 들여다보면 조합별로 원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들은 비리 용역비 책정할 때 굉장히 세게 책정합니다. 그들이 사업성이 있는 것이죠. 조합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좋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뺏기는 돈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비가 애당초 사업성이 별로 없는 데는 용역업체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업이 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쪽에는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뛰어나고 이쪽은 훨씬 불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흔히 있습니다. 흔히. 그런데 이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는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사업시행계획서가 도시정법 52조에서 이제 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양식에 보면 시행령은 뭐 47조 2항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하도록 한 사항이 쭉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해야 될 사항 중에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서, 무슨 얘기냐면 정비기반 시설이라면 도로나 공원을 주로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그러면 기존의 도로나 공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말고 기존의 도로나 공원이 폐쇄되고 새로운 이제 도로나 공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도로나 공원을 용도를 폐지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도로였던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옛날에 공원이었던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옛날에 대지였던 자리에 이제 뭐 도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환지처분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것을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하고, 새로 설치되는 도로나 공원을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당연히 그렇게 쓰겠죠. 근데 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을 그 명세서, 그것을 시설 조서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명세서입니다. 상세한 명세서. 그래서 몇 번지가 도로로 들어가고 몇 번지가 뭐 어떻게 공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면적은 어쩌고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토지비가 있고 그 공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를 포장을 해야 되고 신호등도 달아야 되고 할 거면 차선 도색도 해야 될 것이고, 공원 같으면 나무도 심어서 잔디도 심고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공사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정비기반 시설 조서라고 된 이 양식에 보면 마지막에 각 시도별로 조례의 양식을 정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설계도면, 도로나 공원의 설계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이제 명세서 안에, 명세서는 총괄표라고 한다면 첨부 서류로 이 공사비 원가 계산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거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비기반 시설 조례 약칭해서요, 뭐 여기 집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뭐 몇 번지 무슨 동 뭐 100번지가 이게 뭐 도로로 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토지비, 여기가 공사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원가 계산한다 그랬죠? 공사비 원가 계산은. 그래서 이 쭉 원가 계산 금액이 만약 합계가 이게 30억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그러면 요게 원가 예정 금액이 돼야 되고 요것보다 이걸보다 낮은 이거를 물량 내역서는 이렇게 쭉 주면 돼. 이 도면 같은 걸 보여주면 돼. 물량 내역서는 이 도면 같은 게 되겠죠. 그러고 현장 설명이라서 요거를 전자 입찰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이 이걸 무시하고 관할구청에서도 일체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이거는 사실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인가를 받아서 나오는 사업비인데 이걸 이렇게 정해서 인가가 돼서 나오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에서는 만약에 제가 매번 설명을 합니다만 제일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저기 같은 경우입니다. 증산 5구역 같은 경우 참 조합원들이 거기도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답답하게 그걸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원가 금액이 약 38억 정도 됩니다. 원가 계산한 금액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사 원가 계산 보고서 이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 의뢰를 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이 38억 3,526만 8,957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산 5구역 겁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 금액을 그러면 이게 예전 가격이 돼서 이거보다 낮은 금액 보통은 옛날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약 85%에서 주로 떨어집니다. 경쟁 조치금 1등이 적정 가격이. 근데 요즘 보니까 뭐 87.471%인가 뭐 이렇다고만 평균 적정 가격 그 경쟁 입찰률을 보니까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합 같은 경우 실제 계약을 얼마에 했느냐? 143억에 했습니다. 뻥튀기 한 금액만 105억을 튀겨놓은 겁니다. 조합원들 입장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합원 약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조합이 부풀리는 아까 제가 비리의 유형 중에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터무니없이 이건 있어야 되는 공사입니다. 허위 공사는 아니고요.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건 지금 대충 부풀리는 공사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유형의 대표적인 게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쉬운 게 다른 것들은 원가 계산을 하라고 정관이 돼 있지만 안 하는데 이거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보면 이미 원가 계산한 게 들어가 있고 이것은 구청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돼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서를 다 클린업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는 자기가 구청은 인가해준 금액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은 이거보다 엄청나게 뻥튀기 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업무상 배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어느 구청도 이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만 답답할 일이고 제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했더라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은 제가 욕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이거를 은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걸 떠들고 다니고 이거에 대해 조합원한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많이 음해하고 비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옳은 건 옳은 거죠. 아닌 건 아닌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반시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그 비리를 밝혀내기가 좋고 실제로 숨길 수 없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기에도 너무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국공유지 무상 양도 협의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희한한 용역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이 있다고 그랬고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다면 과거에 도로가 막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용도를 다 없애주고 그러면 정비구역이 새로 되면서 도로가 이렇게 뻥 뚫렸다고 쳐봐요. 요게 이제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이고 여기에 뭐 공원도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요런 게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법률은요. 과거에 그럼 도로였던 자리 이렇게 꾸불꾸불했던 이 도로가 이렇게 넓어졌겠죠. 공원도 그렇고. 심지어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의 비율이 전체 대지 한 30% 정도 되기도 합니다. 기반시설만. 10,000평이다 그러면 실제로 한 3,000평이 이런 걸로 빠지고 대지로는 주택 건립지역은 한 7,000평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은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요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 범위 내 설치비 범위 내에서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것은 무상으로 전액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정법 98조 1항은 그리고 협의를 그러면
이 옛날에 농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이 도로가 군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시도도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는 타의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정비구역을 정부에 지정을 했으면 당연히 이 조합에다가 이걸 매각을 해줘야지 조합에 매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다른 데다 일반인에게 매각해버린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조합에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군도가 있었고 만약에 뭐 구도 서울 같으면 뭐 시도가 있다. 그런가 하면 국도도 있다. 국가 소유의 도로가 국토관리청 뭐 이런 소유 도로가 있겠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철도부지 철도청 땅이 있었다. 만약에 뭐 용산 같은 데 하면 국방부 땅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철도청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국유지죠. 그런가 하면 서울시 땅은 공유지죠. 이걸 국공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새로 이게 기부 체납해서 새로 설치해서 이건 새로 설치하는 도로는 다 기부 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를 우리가 못하니까 공원이나 저기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부 체납합니다. 요 범위 내에서 기존에는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게 되어 있냐? 도시정국 98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 등은 제50조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98조 1항이고 97조 2항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새로 설치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것은 무상으로 줘라. 당연한 거죠. 서로 바꿀 때는 내가 주는 만큼 기존의 것은 무상으로 주세요. 대부분 이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기존의 것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누가 하게 돼 있다고? 시장군수가 누구와 협의하게? 관리청과 협의. 관리청은 아까 말대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철도청 같으면 철도청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유지 같으면 시도 같으면 서울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무상양도를. 그런데 아까 이거는 98조 1항이고요. 그 범위는 방법에 대해서는 9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 범위 내에서 기존의 것은 무상으로 양도해라라고 하는 건 97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97조 2항은 대법원이 강행 규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건을 붙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왜 이 얘기가 자꾸 회자되냐면 각 시도지사들이 용적률을 이걸 팔아먹고 싶어서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용적률을 10% 올려줄 테니까 뭐 일부 도로를 당연히 무상으로 줄 걸 사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건 이행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자, 법률 규정에서 주어를 찾는다는 건 웃깁니다만은 98조 1항은 시작이 시장군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랑 협의한다? 관리청과 협의한다. 대상자는 관리청이고 2항은 관리청은 이런 경우에 20일 이내에 응답해라. 왜요? 한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여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이내에 무상으로 줘야 이 법규에 따라서 무상으로 줘라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간 업체가 했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빼돌립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허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주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끼리 넘고 돈을 가져가는 놈은 민간업체가 전혀 이거 관계없는 민간업체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간혹 물어보면 지방자치단체 이 한심한 공무원들이 요거를 이 조서를 만드는 일을 뭐 그 업체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 따위로 얘기를 합니다. 조서를 만드는 일은 아까 사업시행계획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만들지 일반 업체가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일부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은 102조에 의해서 102조 1항에 의해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그리고 그거는 이 용역비를 별도로 줬기 때문에 요것만 따로 똑 떼내갖고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이 협의는 아까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 시장군수가 그런가 하면 여기는 이 협의에 20일 이내에 응해야 되고요. 그런데 요거를 협의했다고 해서 가져가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나버리면 이 무상양도액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용역비를 많이 가져가느냐? 가만히 있다가 무상양도액이 예를 들어 1,000억이다. 10% 가져가겠다. 100억입니다. 법률상 내가 저쪽에 기부 체납하는 게 2,000억이었고
기껏해야 저쪽에서는 1,000억을 내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받은 건데 10%를 이 업체가 마치 무상양도 협의를 잘해서 받아낸 양 10%를 가져가겠다 성과급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비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모 수사기관의 검사님한테 설명했을 때 사실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검찰의 조국 사태 때문에 검찰 인지 수사 못하게 하는 바람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거를 완전히 이해했던 그 검사께서 했던 얘기가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느냐. 너무 기가 막히다. 보면 볼수록 어떻게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정하고 썩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때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라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답은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비리도 신속히 수사가 되고 우리 조합원들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범죄 예방 영역 관련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힐 일. 아까 이거는 허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범죄 예방 영역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 범죄 예방이라고 해서 이 영역비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도에 부산 덕포동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길태 사건이라고 해서 덕포동에서 여중생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소위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야간에 껌껌하고 가로등이 꺼지고 CCTV가 작동을 안 하는 데도 많았고 이래서 그 어린애가 김길태한테 쉽게 범행에 노출될 수 있었고 범행 이후에도 쉽게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 한 일주일 만인가 뭐 물탱크 속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으로 재개발 지역에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그때 아마 부산 지역에서 그 사건이 났기 때문에 우리 부산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 당시 18대 국회입니다. 장제훈 의원도 도시정법 개정안을 내놨었고 서울에서는 우리 그 전효욱 의원도 도시정법 개정안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효욱 의원이 낸 개정안 중에 장제훈 의원이 낸 개정안이 이게 공통사항은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뭐였냐면 범죄 예방을 우리 그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 빈집이 생기기 시작할 거니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범죄 예방을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조합은 사업시행 계획서를 만들 때 CCTV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해라. 기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혹시 이것은 조합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서 순찰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 예방의 초소의 설치 및 관리 초소 설치 관리 그 다음에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요청해라. 누구한테? 시장군수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주체는 뭐냐? 범죄 예방을 하는 주체는 뭐냐? 순찰을 하고 범죄 예방 초소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치안 업무는 경찰의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천하에 없어도 초등학생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유치원생도 아는 얘기죠. 법률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 법이 2012년 2월 1일 날 개정이 됩니다. 발효가 됩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범죄 예방 용역 그래서 민간업체가 이 용역 계약을 하는데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기초가 되는 물량 산출 내역 이런 게 전혀 없고 뭐 몇 사람이 범죄 예방한다 이런 것도 없고 제목하고 돈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별로 엉망진창입니다. 계산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뭐 20억, 30억, 40억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계약하는 업체가 누군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비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역회사라고도 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걸 경호회사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연예인 따라다니고 하는 거 보시면서 경호회사는 아닙니다. 경호라는 말은 대통령 경호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주요 인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일, 이걸 경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하는 용역업체, 소위 깍두기 업체들, 그런 애들은 경비업법상의 경비회사고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경호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들은 이 깍두기들이 우리 총회장에 등장하고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은 경비원입니다. 경비업법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본금 1억 이상을 갖추고 사무실을 갖춰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왜 제가 아까 이 두 의원님들을 얘기를 했냐면 대표 발의했던 의원님들을 전효 의원이 만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런 용역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태동을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 전효 의원이 만든 도시정비법 개정안 초안, 네? 그 당시에 초안 36조 2입니다. 36조 2에 민간 업체로 하여금, 바로 이런 회사죠. 경비회사죠. 이런 업체로 하여금 순찰이나 이런 업무를 하게 하자. 경찰을 도와서. 라는 안이 초안에 있었습니다. 초안에. 개정안 초안에. 그런데 이게 심사 단계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 폐지된 이유가 뭐였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는 범죄 예방이나 순찰은 경찰관의 직무로 딱 찍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경찰관은 다음 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직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민간회사가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순찰을. 그래서 전효 의원이 올렸던 개정안은 대안, 장제울 의원 안으로 공통된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 폐지된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것은 입법심사 초안에는 있었지만 법률 체계를 잘 몰라서 이 안을 발의한 거고 결국에는 심사 단계에서 폐지된 안건인데 이걸 근거로 법률에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법률에는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법이 초안에 있었지만 없어질 당시에도 왜 없어진 이유가 경찰이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각 조합이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물량 내역을 안 뽑고 예전가격 안정하고 해서 사업비를 엄청나게 묻지마 계약을 통해서 빼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배임죄가 되겠지만 이 죄가 배임죄가 되거나 횡령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배임은 누구에게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는 것이고 횡령은 허위로 사업비, 불필요한 사업비를 빼내는 게 횡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나 법률적으로는 되게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형량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이 고민할 일이고 근데 횡령죄는 왜 되느냐면 이 용역이 수행하기 곤란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경비업법은요 경비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호송 업무 처음부터 하면요 신변, 보호, 여러분이 연예인들 거 따라다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거 경비회사 가죠. 그 다음에 시설 경비, 여러분들 그 총회장에 뭐 오거나 할 때 주로 이 시설 경비 신고하고 옵니다. 배치 신고하고 어디 뭐 구사대 뭐 어디 회사의 노사분기 현장에만 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송 업무, 뭐 현금 같은 거 은행에서 하는 호송 업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경비, 그 다음에 뭐 특수 경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수 경비를 혼자 못합니다. 경찰과 합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업무 중에 여러분한테 오는 거는 해당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범죄 예방한다고 자기들, 왜냐하면 자기들 계약서에 법에서는 경찰한테 하라고, 아까 법에서 경찰한테 하라고 돼 있는 게 130조입니다. 도시정비법. 시장군수가 경찰에 요청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그런데 130조에 의해서 당연히 시장군수가 경찰청장, 지방경찰서장에게 요구하도록 되는 업무를 이 아이들이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신변보호 하려면 예를 들어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하루만 하더라도 1000명의 경비원이 각자 한 명씩만 따라다녀도 1000명이 필요할 거니까 이거는 할 수도 없고요. 이건 하지 않고 그러면 시설경비인데 시설경비는 애당초 내가 경비하고자 하는 그 시설, 그러니까 만약에 총회장이 올 때 총회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석촌동입니다. 석촌동 100번지였다 라고 하면 이 100번지에 배치될 경비원이 몇 명인지 명부를 여기다도 비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기다 비치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회 장소가 10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로 이동할 수 있냐? 이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치 허가 받은 48시간 전에 배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과 이런 데다 경찰서에다 신고합니다. 배치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경비원이 여기를 무슨 목적으로 들어간다. 시설 경비하러 들어갑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경비업법상 허가받은 회사가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101번지로 총회장소 옮겼습니다. 그러면 100번지 있던 사람이 101번지로 옮겨와야 되는데 옮겨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경비업법상
허가받은 장소를 이탈하거나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탈하게 지시한 자도 그렇고 실제로 이탈 행위를 했던 경비원도 처벌합니다. 만약에 사장이 옮겨라 그랬으면 사장도 처벌하고 그 옮겨간 이 경비원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무슨 수로 순찰하러 다닙니까? 순찰하려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순찰 업무를 하겠다라고 배치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허락하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는 겁니다. 가짜죠. 할 수가 없는 업무입니다. 결국은 계약 이행이 불능한 업무를 계약서를 써서 용역비를 몽땅 받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회사에 가보면 범죄 예방이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모니터를 갖다 놓고 빈집을 하나 얻어갖고 한 2명이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 보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배치 허가 받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냥 와서 남이 보기에 범죄 예방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방법이냐면 이 모니터는 원래 경찰 관서에 갖다 놔야 경찰이 보고 출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CCTV 열심히 달아놨는데 조합에서는 가로등도 달아놨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 업체가 범죄 예방한답시고 중간에 인터럽트해서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한 범죄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범죄 예방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낚아채서 방해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쓰는 자체가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를 방해하고 있는 계약이고 이렇게 불필요한 실제로 수행이 불가능한 이 용역계약은 처음부터 수행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조합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면 배치 허가가 돼 있지 않습니다. 조합하고 조합원들은 수십억이 나가는 범죄 예방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경찰서에 조회를 해보면 아까 이런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순찰을 조합원들과의 계약서에는 순찰 업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자 배치 허가를 안 받고 들어와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배치 허가를 안 받으면 경비법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법률상 이행 불가능한 용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행할 수 없는 용역계약을 가지고 용역비를 가져간다는 거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비사업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모 조합에서 모 구청이 모 조합으로 전화를 해서 범죄 예방 용역업체 선정하세요라고 전화했다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영등포경찰서로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경찰의 업무인데 뭐하고 있나요? 했더니 경찰서에 답변 오기를 CCTV하고 가로등 설치 다 끝났으면 이 모니터를 우리 경찰서에 갖다 주시면 우리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월 1회 이상 공가에 대한 빈집입니다. 빈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통보를 받은 공문이 있고 그 내용을 제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모든 조합에서 그 짓을 하고 있고 아까 한심하게도 각 구청은 이런 통보조차 하지 않는 구청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벌써? 서초구청 전체 직원을 상대로 직장교육을 시킬 때 다행히 서초구청에서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때 앞에 저 강의를 듣던 우리 국장님께서 다행히 우리 서초구는 경찰에다 요청을 했다. 그런데 서초구 관내 조합들이 이런 가짜 용역비를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으면 그런 강의를 해줬으면 그 뒤로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초구청이 그걸 시정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다가 모든 우리 정비사업의 비리가 왜 이렇게 수사기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원생님들 같이 저랑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조금 또 추가로 할 부분이 있어서 이쯤에서 끊고 한 번만 또 추가로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